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꿀잠의 세계로 인도할 니시노 세이지 교수님의 숙면의 모든 것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야식과 뇌 건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식은 뇌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야식이 어떤 비만이나 혹은 이렇게 장기 쪽 또 이런 것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뇌 건강에 매우 안 좋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숙면의 모든 것과 또 명저죠,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이 책을 함께 보면서 야식이 뇌 건강에 얼마나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에는 뇌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5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뇌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 수면 시간은 단순히 휴식 시간이 아니다. 자고 있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활동인 글림프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최근 수년 사이에 밝혀진 것이다. 몸속에서 생산된 노폐물은 림프계에 모인 뒤 혈관으로 흘러 들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렇다면 뇌는 어떨까? 뇌는 산소의 소비량도 많고 활발하게 사용할수록 아밀로이드 베타를 비롯해 기능을 다한 단백질의 노폐물도 축적된다. 그런데 뇌에는 림프계가 지나가지 않는다. 그 대신 신경교세포의 표면에 물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뇌 척수액이 뇌 안으로 흡수되어 노폐물을 씻어낸다.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 시스템은 수면 중에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깨어있을 때도 노폐물은 제거되지만 잠을 잘 때 4에서 10배 정도도 활발해지는 것이다. 깨어있을 때는 뇌에 다양한 자극이 끊임없이 들어오며 여러가지 활동을 처리하느라 뇌가 바쁘다. 그러나 자고 있을 때는 감각이 천안되므로 집중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청소할 기회인 셈이다. 즉,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쓰레기가 충분히 처리되지 못한다. 그 결과 아밀로이드 베타 등의 노폐물이 쌓이면 알츠하이머 등의 인지증이나 신경질환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렇죠? 일단은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이 글림프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뇌 노폐물이 훨씬 더 제거가 안 되고, 그거의 결과는 무엇이다? 아밀로이드 베타 등의 노폐물이 쌓이면 알츠하이머 등의 인지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뇌 퇴행성 질환이라 하는 것들, 뇌 건강에, 뇌 효율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중간을 보면은 잠자기 전에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뭘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신 이 책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않고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 또 전략들을 다양하게 알려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있어요. 자세하게 나온 것이 바로 이 장수의 역설입니다.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제가 2019년도에 가장 의미 있게 읽었던 책인데 글림프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잠을 깊이 잘 때 수면 사이클 초반에 일어나는 특정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과정은 소화가 일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혈액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무언가를 먹으면 소화하느라 혈액이 모두 위로 가게 되므로 뇌로 갈 혈액이 충분하지 않고 뇌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에는 근육이 아니라 뇌가 혈액 부족에 시달린 것이다. 그것은 익사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글리프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렉틴과 지질 다당류 등 여러가지 독소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결과들을 초래한다. 유감스럽지만 뇌 청소 과정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해서 가장 간과되고 오해받는 부분일 것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종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건드리 박사님하고 둘이 친구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데일 브래드슨 박사님인데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세계적 석학입니다. 그래서 건드리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행히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마지막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내 친구이자 동료인 알츠하이머 종말의 저자 데일 브레이스 박사가 설명했듯이 마지막 식사와 잠들기 전 식사 간격은 최소 4시간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 책에서는 2-3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건드리 박사님은 알츠하이머 종말의 그 데일 브레이스 박사님을 인용하면서 4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거잖아요. 4시간을 제가 해봤는데 되게 배고파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시간 하다 포기할 수 있어요. 4시간 해서 포기할 바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일단 잠자기 전 2시간에는 아무것도 드시 마시고 조금씩 늘려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시간 반, 그 다음에 한 3시간. 3시간 반, 4시간 했는데 부작용이 심하다.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도저히 잘 수가 없다 하신 분들은 절중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을 거라. 그리고 저도 4시간은 포기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런데 데일 브레이스 박사님은 4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에 잘 이렇게 공복을 잘 견디신 분이나 아니면 이 퇴행성 질환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분이거나 혹은 관련된 질병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4시간 전에는 한번 드시지 않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 글림프 시스템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나온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때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뇌에 노폐물이 씻겨져 나가는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그 시스템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때 그 효율이 극대화돼요. 10배 이렇게.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다? 이 글림프 시스템 효율이 떨어져서 뇌의 노폐물이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뇌의 노폐물이 잘 제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츠하이머병 등의 신경퇴행성, 뇌퇴행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잠을 못 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잘 수 있잖아요. 식사를 하고 자기 전에 야식을 먹고 나서 잤을 때가 가장 안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건드리 박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 글림프 시스템은 잤을 때 처음 초창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초창기 비렘 수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렘 수면 다음에 비렘 수면으로 축 떨어지거든요. 처음 90분 동안에. 그때 글림프 시스템이 이제 작동되는데 그때 뇌에 혈액이 많이 필요한데 야식 먹고 배가 빵빵해. 그럼 어떠죠? 혈액 공급이 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깊게 잘 수도 없습니다. 깊게 잘 자지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다? 자기 전에 뭐를 먹지 말라. 야식은 뇌 건강, 뇌 효율에 별로 좋지 않다 라는 우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야기면 뇌가 건강하면 좋잖아요. 뇌가 효율적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부터 시작해 봅니다. 2시간, 2시간 반, 3시간, 목표는 4시간. 저는 4시간 포기했어요. 한 3시간?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해봐야 상관없지만 어쨌거나 야식은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뼈덕지 여러분들의 뇌가 더 건강해지고 뇌 효율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